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사항 할 차례네. 그쵸. 네. 자, 우리 헌법 제8조 사항에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자,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그 해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해산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헌법 제8조 사항에 자 보시면 자 8조 2항에는 자 정당의 자유, 그다음에 복수정당제, 그다음에 정당의 자유의 어떤 한계라든지 어떤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어떤 입법 의무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8조 제1항과 2항에 있었다면 자 제3항에서는 정당은 근데 그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외에 어떤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어떤 국가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어떤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 정당에 필요한 그 자금을 어떤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조를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한 게 조금 전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바고 제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 그 조항인데 여러분 웬만하면 이거는 예, 외우고 있으면 좋죠. 네. 자,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자, 뭐죠? 정당의 자유의 한계는 뭐라 그랬죠? 네, 민주적이라 그랬죠? 민주적 기본 질서. 그 민주적 기본 질서, 즉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게 될 때, 그렇죠?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데 누가 하냐면 자,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네, 그 제소권자예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을 해산해 달라고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당연히 해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당 존립의 특권을 나타내고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정당의 뭐죠? 정당을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임의로 자기가 해산을 못 시키고 누구의 제소로 필요로 해요? 정부가 제소, 네, 정부의 어떤 제소를 필요로 하죠. 정부의 제소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네,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정당은 강제 해산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죠. 뭐죠? 정부의 제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뭐죠?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정당은 해산이 됩니다. 즉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그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아주 중요한 공적 기관이에요. 아니죠. 예, 여러분. 네, 공적 기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거죠, 여러분. 네. 정당법 2조에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얘기한 이 정당은 당연히 그만큼 중요하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한다는 그 측면이. 그렇죠. 그게 국민 주권주의니까 국민 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당 활동 자유에 대한 한계 조항인 거죠. 한계는 뭐예요? 네, 민주적 기본 질서가 한계다. 정당은 니네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안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이다. 자, 정당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안 된다.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방어적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 니네가 뭐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이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헌법상으로도 어떤 제도적 보장, 즉 법률로서도 폐지할 수 없는 니네 정당은 니네 자유롭게 해라. 네, 조직이든 활동이든 설립이 니네 자유롭게 다 해도 좋은데 결국에는 뭐죠?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당연히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너무 강화시킨다고 해서 어떤 포함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상 예를 들면 공산주의 그렇죠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면 안 되는 거죠 즉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이 다원주의에는 당연히 공산주의 사상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민주주의라 그렇죠 이 다원주의라는 그 이름 즉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바탕에 이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산주의까지 허용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즉, 그래서 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롭지만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 즉 뭐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라는 세력, 즉
파괴하는 세력이 뭐죠?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겠죠. 이런 세력들로부터 자,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거다. 즉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 니네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다 해도 되는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이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사상과 이념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떤 국민의 다양한 계층이 어떤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세력도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이다 이런 거죠. 즉 그쵸. 다른 것은 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여도 어떤 예를 들면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죠. 민주주의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원 중에서 예를 들면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스스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자유는 다 포함해도 다 내가 허용을 할지라도 뭐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못한다. 스스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오는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 즉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막 이런 걸로 오면 되는데 다원주의 막 이런 개념으로 오는 거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자, 이런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인데 바로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8조가 네, 그런 것들을 네, 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그렇죠? 그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해산되는 거죠, 여러분. 즉, 이 8조 사항에는 자, 정당 독립의 특권,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강제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해 뭐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한계 내에서 네, 정당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자, 이 말은 곧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인 거죠, 여러분. 네, 스스로 지키는 거죠. 네,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이 당연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들어온다, 다원주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러면 스스로 방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지 않는 거죠. 민주주의라서 다원주의를 다 포함해도 그런 다원주의는 포함 안 되는 거죠. 네. 자, 방어적 민주주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특성도 규정하고 있다. 뭐가요? 헌법 제8조 사항에. 자, 헌법 제8조 사항에 의하면 자, 정당이나 목적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때 말하는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면 자, 적용 대상 정당은 기성 정당이죠. 기존에 있었던 정당, 즉 정당의 하부 조직과 특별 조직도 모두 포함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당연히 해산이 될 수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정당은 자, 기성 정당, 기존에 있던 정당인데 그 정당의 하부 조직이나 특별 조직도 모두 포함된다. 자, 그리고 이 목적과 활동,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할 때 이 목적과 활동은 뭐냐? 자, 목적과 활동은 당원이라든지 당의 헌법 같은 거죠. 네, 당원, 그다음에 어떤 당의 강령이라든지 어떤 당이 출판하는 어떤 기관지나 출판물, 그다음에 당 간부죠. 그렇죠. 당의 최고 관수죠. 네. 당수나 당 간부의 연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의 경령, 기관지나 출판물, 어떤 당수나 당의 간부의 연설은 자, 뭐죠?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정당의 활동은 당수나 당 간부 활동, 그다음에 평당원 활동 중에서 어떤 당의 명령에 의한 경우에 자, 이 목적과 활동이 인정됩니다. 그건 뭐죠? 당수가 연설하면 그거는 당수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뭐죠? 정당의 의견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되려면 어떤 평당원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라 어떤 당수나 당 간부의 활동이나 의견. 그다음에 혹시 평당원 중에서도 어떤 당의 명령에 의해서 뭐 해당되는 경우, 당의 명령에 의해서 한 그 경우일 때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건 평당원에서도 그거는 뭐죠? 당이 한 활동과 목적이 되는 거죠. 또는 뭐 당원이라든지 당의 강령이라든지 어떤 당에서 발행하는 어떤 기관지나 출판물,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해당된다. 단순히 평당원의 활동은 뭐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평당원의 일탈 정도 보는 거죠. 일탈. 평당원이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당수나 당 간부면 다른 거죠, 말이. 네.
그리고 민족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만을 의미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는 아니고요.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렇죠?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 자유민주, 이 기본 질서만 의미한다는 게 다수설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최근에 통진당 사건이 있었죠. 2015년인가요? 네, 통진당,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되면 해당 정당의 해산 시점은 해산 결정 선고 시점인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그 정당은 강제 해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해산 결정의 집행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행합니다. 그렇죠? 정당이 설립을 하면 그 설립을 어디다 신고하냐면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뭐 등록을 말소한다거나,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정당이 해산이 되는 거지만 그 강제 해산의 효과 그 시점 언제냐?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선고하는 그 시점에 바로 해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말소할 뿐이고, 그래서 이 강제 해산 효과는 언제부터 나냐? 중앙선관위가 등록을 말소할 때로부터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해산 결정을 통고하는 그 시점에 강제 해산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면 해산 공고, 즉 중앙선관위에서 해산 공고하는 것은 선언적, 확인적 효력인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두드릴 때 뭐죠? 그 정당은 바로 해산된 거니까. 중앙선관위가 등록을 말소하고 해산을 공고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정당이 해산됐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그런 효력밖에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사항은 정당의 해산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정당이 어느 때 해산되는지.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뭐죠?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될 때, 그때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하면 해산되는 거죠. 그런 거,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이제 강제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됐으면 그 정당의 자녀재산이 있겠죠. 이 자녀재산은 곧고로 기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체정당 금지. 해산된 정당의 강령이라든지 어떤 기본 정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는 정당을 창당하지 못합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똑같은 어떤 그 정당, 해산된 정당의 강령이라든지 어떤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떤 것으로는 네, 정당을 창설하지 못하고요. 명칭 사용도 금지가 됩니다. 어떤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집회나 시위가 금지됩니다. 집시법 제5조에 보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 얘기하죠. 5조에 보시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집회나 시위도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우리나라 제3공화국헌법 제1962년 헌법이죠. 3공화국헌법에는 자격 상실을 규정했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면 당연히 국회의원도 배지도 떨어진다. 금배지도 떨어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통진당 사건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2013 혼다 1에서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뭐죠? 정당이 해산이 되면 당연히 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봤고 현행 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나라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이 있었어요. 네. 자격 상실을 규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행 헌법에는 없다. 네. 여기까지 정당 제도를 하고요. 네, 조금 쉬었다가 11차 강의안, 즉 선거제도까지 하고 종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쉴게요.